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대부분 단절감을 많이 느끼죠.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는 몰라, 내 마음 몰라,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예, 이 덩치가 커지고 이러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어떤 신체적인 제압이나 이런 것들도 뭐 애가 막 이렇게 보통되고 떼쓰고 이러면 날름 안아가지고 그걸 제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덩치가 나보다 오히려 더 커진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이 녀석 하면서 등짝 한 대라도 때리려고 하면 왜 이러세요 하면서 예, 엄마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고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이런 경우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 과정을 잘 지내왔다면 예, 우리 그 뇌에서 어떤 대대적인 리모델링, 가지치기라고 하거든요. 그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이 청소년, 중학생 시기에 아이들과도 또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뇌발달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대적인 이 가지치기가 일어나면서 이 중학교 시절을 그 사춘기라고 하죠. 사춘기 시절을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가지치기가 일어나면서 우리 아이의 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마디로 우리 이제 그 뇌과학자들은 이 사춘기 아이들의 뇌를 에일리언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계인의 뇌라는 거예요. 외계인의 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인의 뇌가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범주가 아이들한테는 통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걸 먼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아이와의 관계에서 조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듦이 덜하지 않나. 제가 계속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의 준비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지구인의 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그럼 또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청소년기 아이들의 뇌는 이 2차 성징이 육체적으로도 나타나면서 나도 내 몸의 변화나 어떤 나의 감정에 그야말로 쓰나미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 감정적인 뇌가 폭발할 시기라서, 아까 이제 신체내 정서내 인지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정이 폭발하면 이 인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생각하는 뇌 영역이 안드로메다 저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쓰나미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럴 수 있어. 엄마도 그랬었어. 나 그때는 그럴 수 있을 때야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인정해 주시는 편안한 부모의 모습이 아이 스스로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몸이 너무 달라졌어. 자고 일어났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 이러면 아이 스스로도 굉장히 우리 낯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뇌는 첫 번째로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이나 이런 불안한 심리가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이라든지 내 몸의 변화가 낯설고 두렵고 힘들다면 아이 스스로는 굉장히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불안한 아이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기름을 부어주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 너 안 그러던 애가 요즘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면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그 변곡점을 지나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라는 건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정보 처리 습관, 이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도 긍정적인 정보 처리 습관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사춘기를 겪고 있어서 와 힘들다, 우리 애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또 오히려 잘 안 되면 저런 안 하고 이 사춘기를 표시 없이 지나가고 만약에 40대, 30대, 40대 돼서 갑자기 뭔가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이나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지, 이런 것들로 혼란스러우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모가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존감의 중요한 세 가지 축 중에 자율성, 내가 뭔가 하고자 해서 내가 의도한 바대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경험,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내가 의도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 다 똑같은 모양으로 포장돼서 이렇게 딱딱 찍어낸다,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하죠. 마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조금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많지 않을까. 무조건 학교 들어와서 공부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가면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보다는 어떤 두려움을 조장해서 깎아내리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죠. 일단 학원에 가면 어떤 학원이라도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해서 나의 레벨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어떤 이게 현타라고도 하는데, 아이의 지금 상황, 그래서 부모님은 내 아이가 잘 하겠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헉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부모님의 관점조차도 아이에게 한 가지로 쏠려 있으면 아이가 자유롭게 뭔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의도한 거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과를 경험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자율성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이런 감정적인 너무나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심리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와 스킨십은 이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좋은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고 있을 때도 우리 뇌가 완전히 다 멈추진 않잖아요. 뭔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보면, 눈 떠 있을 때 아이랑 눈만 마주치면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답답하다 하면, 오히려 자고 있는 아이에게 손을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 많이 하세요. 그래도 자고 있을 때는 예쁘다. 눈 뜨고 있을 때는 계속 부딪혀야 되지만 자고 있을 때는 이쁘다, 내 새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이 뇌교육에서는 이 마음의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사랑에,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평소에는 아이랑 부딪히고 아이의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이러면 아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그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나를 막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요히 가라앉히고 아이 자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느끼고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아이 자고 있는 아이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아이 배는 따뜻한지, 편안하게 자고 있는지, 아이 이렇게 다리도 좀 이렇게 주물러 주거나 이렇게 쓸어주고, 이런 걸 하면서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아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도 자꾸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아이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그 경험한 이야기인데, 아이가 이렇게 아빠와 그 아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사춘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들과 아빠는 사이가 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빠와 아들은 좀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충돌이 있잖아요. 심리적인, 무의식적인.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반항을 하고 하니까 아빠가 또 항상 늦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이제 아이가 자고 있을 때라도 아이 들여다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를 한번 좀 지속적으로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2주인가를 매일 퇴근하고 자는 아이 맡에 들여다보면서 이런 거를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해보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뭐 이런 걸 했더니 어느 날 일찍 퇴근한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한테 뛰어와서 아빠를 이렇게 안고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안아주는 순간 아이도 놀라고 아빠도 놀라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네. 그 정도로 어떤 무의식적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의 어떤 마음이 전달돼 주고받는다는 건 분명히 일어난 현상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